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좀 잡설이 좀 많았지. 그 결론은 용 선생 믿고 오면 착 보면 착 나온다. 예. 정화 참 진도도 되게 안 나가네. 가불병은 쌤들 많이 보십시오. 가불병 책을. 정화론, 정화. 우리가 정화는 이제 오행에서 하고 이게 음이죠. 이런 거 음이고 불이고 하라는 거 있죠. 요런 거를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밑에 뭐래? 달 해놨죠. 달. 보통 시가 해시에 정화가 이리 떠 있으면 이 달이 떴다고 말해요. 밤에. 밤하늘의 등불. 생하라는 건 이제 타오르는 어떤 그런 기운을 봐요. 생하. 이게 보통 뭐 촛불 뭐 이런 거. 금수다자는 근신극제이 많다. 정화일간이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잖아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정화가 원래 음의 속성이잖아요. 원래 정화라는 게 땅바닥에 내려오면 마로자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도화도 돼요. 도화. 근데 음일간인 정화가 호롱불과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외로움을 많이 타. 정화는 외롭다 해요. 근데 금수라는 건 뭡니까? 음의 기운이 강한 거죠. 음기. 오행적으로, 이렇게 음양적으로 음한 기운이 많으면서 여인이 정화의 음간을 갖고 있죠. 삶이 좀 외로워. 외로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탄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다. 우리가 근심 걱정도 팔자다 하잖아요. 이게 어떤 속성입니까? 음양으로 보면 음이죠. 음의 속성이 금수죠. 그래서 팔자에 금수지기가 많으면 사람이 조금 소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속성이 타고난 게 계절적으로 겨울에 금수가 강하면 근심 걱정이나 소심함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그래서 뭘 추구하려고 합니까? 양을 추구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음한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양의 기운을 추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남자가 이런 기운이 많으면 오히려 이제 친구를 많이 이제 좀 따르려고 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 걸 오히려 이게 금수라는 거는 실속인자로도 보잖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왕해버리면 오히려 자기 걸 남에게도 잘 퍼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양을 추구하는 속성.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요. 실제 보면. 아니면 아예 은둔형으로 가거나. 완전한 은둔형 있죠. 이게 이제 대운의 방향을 봐야 돼요. 대운이 음악에 가버리면 은둔형이 많고, 대운이 이제 목화 양의 기운이 있죠. 임묘진 사오미로 가버리면 요런 속성을 많이 쫓아가려고 해요. 항상 음양관계 먼저 보랬죠. 문명지상이죠. 정화 유중의 내성 소윤. 정화는 부드러움 속에 내성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 정은 실속이 있다. 이게 약간의 부드러움 속에서 비추는 이런 속성이 좀 감성적인 개념이에요. 감성.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 코드 이런 거. 그리고 실속이 있다고 보는 거는 병정을 나눠 보는 거예요. 병화가 주는 양강은 태양이 주는 기운이죠. 이거는 이제 남에게 봉사하는 공공성을 많이 보고 공적인 거. 정화는 음이라서 사적인 걸로 봐요. 항상 공사관계 있죠. 그러니까 정화의 속성이 실속을 좀 많이 챙기려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병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기 때문에 양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보냐면 축을 생긴 거예요. 근데 경금일간이다. 근데 병화가 이렇게 떠버렸잖아요. 이 관이죠. 이 사람들은 문명지상으로 남을 위한 봉사직업이나 내가 희생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국가의 뭐 록을 먹거나 이런 할인업으로서 많이 써요. 이 양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태양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축월의 경금이 금수가 강한 거잖아요. 예. 금수가 강한 속성이죠. 양을 추구한데 있죠. 이 양강이 병하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되어서 남의 것을 내가 뭔가 이렇게 공공적으로 껴안아주는 힘이 좋아서 희생정신이 좀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정화가 돼버렸다. 정화가 되죠. 그러면 약간 실속 위주로 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게 실속을 너무 챙기러 가버리면 이게 음의 정관이잖아요. 축월 경금이 음간을 쓰잖아요. 이거를 메모해 주세요. 보통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 뭐든지 하면 내부터 하자. 이거 내 거야. 뭐 이런 속성이 있죠. 이거를 병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음하다 양하다 음하다 양하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쉽게 봅니다. 정일간 토가 많으면 키가 작고 판단력이 흐리다. 이 토다 매강해놨죠. 일간의 속성이 정화를 하로 보면 토가 많아버리면 매강된다고. 매강. 빛을 잃어버린다. 정화라는 게 촛불로도 보는데 그 토의 기운이라는 게 하생토죠. 하의 기운을 설기당하죠. 그래서 그 기운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을 잃어버린다. 매강의 빛을. 빛을 흐리는 속성은 토를 먹구름으로 보거든요. 하늘의 정화라는 달을 먹구름이 와서 가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이 좀 흐리지겠죠. 근데 자, 이 보세요. 정화가 식상간이 다자인 거죠. 자, 물상적으로 볼 때는 정화가 달인데 먹구름이 많아서 태양을 가리어버렸는데 이 해석이 되죠. 근데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법적 이치로서 보는 거죠. 와, 정화를 달로 보고 토를 먹구름으로 봐서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흐릿하게 판단력이 좀 흐리진다. 왜냐?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환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물체가 흐릿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육친의 살을 입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식상간 태간에 식상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어떠한 일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뭐만 잡으면 안 돼. 자,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대했죠. 주식만 사면 빠져.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고 이런 거 있죠. 저지르는 거, 뭘 선택하는 거 있죠. 선택장애. 엄마 나는 A를 하고 싶었다 했는데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엄마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야. 그래, 딸아 경영학과를 갔어. 엄마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할래? 미술을 배우고 싶어. 그래, 미술 배우자. 미술 배우다가 엄마 나는 경영이 맞는 것 같아. 식상간 다 잡니다. 이게 뭐냐? 선택에서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토가 이 뭡니까? 물상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정화라는 이 달을 구름이 싹 가려놨죠. 그러면 구름이 싹 움직이면 가려졌던 것들이 없어지면 정화가 빛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토를 움직이는 속성을 모르려고 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토가 움직인다. 뭐가 오면 그렇지. 무슨 뭐 했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네. 목이 오면 목은 뭐라 했죠? 액션. 움직이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나무가 이게 올라가는 이거를 이 나무가 올라오는 물상을 보고 우리가 나무로도 보지만 찍고 올라오는 힘을 목으로 보랬죠. 목행. 이게 오행의 운동성 있죠. 행한다, 움직인다. 옛날 유리겔라 알죠? 유리겔라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움직여 그 있잖아요. 그 마술사. 액션,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거를 오행, 5가지가 움직인다 보는데 모든 사물을 이렇게 휙휙 돌리는 거. 엔진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크랭크 축이, 폭발하는 거, 목기. 예. 목만 갖고 움직입니까? 금하고 쇳덩거리하고 기름이 폭발해야지 하금 교역이 돼야 목 운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은 토로 보고 열나죠. 냉각수 붓고 금화 교역에서 목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동차 이론 안 했나 내가 또. 했어요. 맞죠? 금시초문 아니죠? 자동차 이론. 했어요. 정말 이 용 선생이 이것만 알면 다 풀립니다. 자 보세요. 금하가 움직여야 연료가 폭발해갖고 금이라는 쇳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목운동이 살아나죠. 목운동이 살아나야 왔다 갔다 해야 자동차 움직이죠. 금과 하라는 것은 생명력을 만든댔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하금이 구조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뭐랬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걸 뭐란다? 금화교요. 계절로 치면 여름이 무르익어서 가을에 금의 기운이 와야 당감이 맛이 든다. 당감을 맛들게 만드는 것은 목의 운동이요. 당감이라는 상품이 나오죠. 그럼 당감이 어디서 자랍니까? 토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운동을 자극해서 성장시키는 것은 수잖아요. 수하가 목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가을에 금기를 만나야 맛이 있는 열매가 맺는다. 이게 난강망 이론됐죠. 난강망 뭐 한번 할 겁니다. 수업 또 빠지지 말고 해. 또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못 온다 하지 말고 이 난강망을 좀 해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거. 용 선생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키가 작고 판단력이 흐리다. 이게 에너지를 자꾸 식상간이 퇴가시켜버리니까 자기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식상간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건 인성이죠. 인성 과다가 살찔 기운이 많죠. 인성이 좀 많으면 물만 먹어도 찐다 했죠. 수생목. 수생목. 선생님처럼 이사람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수생목. 이런 경우. 이 부풀어 오른다 했죠. 목기. 딱 보면 우리 뭡니까? 미역. 미역 좀 이상한가? 미역 하지 말고. 미역 맞나? 부풀어 오르죠. 미역 이래. 그게 수생목의 이론이에요. 근데 목생화가 돼버리면 태워버리고 에너지를. 그래서 목생화 구조가 잘 돼 있든 금생수화 되든 식상간이라는 건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는 게 많으면 특히 하는 목생화가 잘 안 돼 있는 하가 토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키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 식상간 태가는 아까 말했죠. 주식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오를 것이다. 당구장 표시해갖고 하나 해주이소. 운하고 상관없습니다. 을 반기고 을을 끓인다. 이게 이것도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옛날 투파 이론이나 난강망이나 이런 거 조금 정리를 조금 한 거라서 핵심 정리라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정화라는 속성은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보면 등불로 많이 봐요. 촛대나 촛불이나 등불로 많이 보거든요. 등불에 불이 붙으려면 나무가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라 있는 목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간목은 말라 있다는 거는 수생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목으로 봐요. 사목. 이 사자 맞나? 사목으로 봐요. 그래서 짝짝 가을밭에 갈라진 나무가 불이 잘 붙겠죠. 그러니까 불 나는 거 보면 가을밭에 불이 좀 많이 나고 지불놀이 하고 많이 하죠. 그게 여름에 안 하죠. 여름에 하는가? 가을에 하죠. 이게 사목 짝짝 갈라지는 목이 목생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을목은 생목으로 보거든요. 습하다. 을목에는 음이 있죠. 음기가 습. 이 간목은 건하다고 보거든요. 건하다, 말라있다. 근데 을목은 습한 기운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보면 이게 습한 기운 때문에 목생화 잘 안 된다 보죠. 그래서 보통 을목이 정화를 보는 요 편인성이라는 게 습목에 의한 불편한 관계를 좀 갖고 이렇게 약간 편인성이 갖고 있는 식신도식에 의한 문제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용 선생님 뭐랬죠?
이런 경우는 다르다 있죠. 수국화 때려갖고 하늘에 비가 내려와서 등불이 꺼지려고 하면 비록 묘중에 을목이 승목이라 하더라도 목생화를 받는다 했죠. 이거는 뭐냐면 간목, 을목보다 수국화가 될 때는 막 습한 목이라도 땡겨 쓴다는 거예요. 습하든 막 안 습하든 막 2판 4판으로 불라 더 추워 죽겠으면 막 다 넣는다. 순목이라든지. 네, 말려서 쓰겠지 뭐. 그래서 이게 목생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이 있죠. 일간이라는 놈은 생물체와 같아. 생물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살아 숨쉬는 반응을 해. 누가 나를 때리면요, 나도 때리려고 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막으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해. 수국화 맞으면 어쨌든 목생화를 쓰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뭐랬죠? 선생님 복습량이 대단하네. 살아날 구멍이 있다. 네, 18분이죠. 네. 운에 상관없이 살아날 구멍을 갖고 있죠, 팔자에. 네, 그러면 대운이 아무리 불안해도 팔자 원명에 살아날 구멍이 있으면 어쨌든 이게 목이죠. 여자가 목이란 건 음이다 양이다. 양이죠. 살아날 구멍을 누가 줍니까? 양이 주죠. 남자친구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 거래처에 아는 오빠가 어이 동생 요즘 어렵나 하면서 막 사줄게 100만 원 해갖고 막 사주고, 아 오빠 요새만 너무 어렵다 손님이 없다가 막 있어봐라 해갖고 막 단체 손님 넣어주고, 이런 게 오빠의 음덕 있죠. 신랑 음덕은 없는데 이상하게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 있죠.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목숨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죠? 성씨가 조상의 인연이라고 했죠. 옛날에 말했죠, 박도사 이론. 조상이 주는 그 인연이라는 게 손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용 선생이 철학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 선생한테 와갖고 막 잘 맞다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 조상의 인연으로 봐요.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조상이 죽은 구신이 온다잖아. 옛날 사람들 그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목욕탕집에 목욕을 하는 것도 옛날에 다 목욕을 못하고 죽은 귀신들이 다 목욕하고 달 목욕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구신밥 장사하는 게 다 온다니까. 용 선생도 막 다 오잖아요 지금. 근데 한 번씩 진상이 오잖아요. 가면 전생에 나고 막 칼춤을 추던 어디 갔노? 하여튼 이런 게 있죠.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천도제를 하겠습니까? 비나이다 우리 가게에 손님 많게 다 합니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을 쫓아가면 이게 다 역학에서 연구되는 거예요. 유독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씨나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용 선생 돈 벌어다 주러 오는 사람의 스타일하고 다 있어. 용 선생한테 그래도 막 단골을 많이 열어주는 사람은 어떤 성씨가 많겠습니까? 근데 다 분류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한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오잖아요. 네, 김씨가 많아요. 네, 김씨가. 그 다음에 또 고향이 어딘지 많겠습니까? 용 선생 유튜브 제일 많이 산 사람들. 용 선생 유튜브 영상을 제일 많이 산 사람들. 90%. 1등급. 90%.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목포. 군산. 이리에서 공부해. 이리 가본 적도 없지만. 예, 전주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목포댁 아줌마는 진짜 목포에서도 오고, 어제는 이제 나주 이 영상 보시는 분 왔던 전라도 나주곰탕. 희한하죠. 금 식상생제. 김씨. 또 희한하게 또 다 김씨야. 김씨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씨도 많아. 이씨도. 네. 안 그렇습니다. 진짜 웃기네. 이거 옛날 그 용 선생이 그 비싼 복비 내고 도사들 만나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쌤 김씨 아닙니까? 연한 사씨예요. 아 차씨도 많아. 차씨. 차가
자동차 차가 오행이 금이야. 김씨, 차씨, 그 다음에 조씨까지 들어가요. 김차조. 진짜죠? 그걸 어떻게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네? 식사에 그게 나한테는 용선의 무식상. 식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기라. 맨날 헷갈려하고 띵하고 사는데 금이 식상이잖아요. 식상은 뭐랬죠? 재물을 만들어주는 밭이지. 식상생재. 근데 내같이 비견급제가 태왕인 사람은 금이 반갑죠. 왜? 식상생재가 돼야 내가 먹고 살거든. 밥그릇을. 그러니까 서면이 진구. 이 진자가 금이거든요. 쇠금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진구. 또 무슨 서면. 서자가 동서. 진구, 서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하여튼 이 고급 테크니션 이거를 진짜 해줘도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이걸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인연법으로 보게 되면 김신기라. 금이죠. 해, 바다, 해자죠. 김에. 김씨가 딱 들어오니까. 막 신랑 만나고 팔자 풀리쁘는 기라. 여름에 더운 염천에 더워 죽겠어요 했는데 신랑이 김에 김씨 신랑에. 집이 어딥니까 하면 영도. 영도는 왜 그랬죠? 왜? 해외와 같다. 이런 게 부부 궁합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네. 선생님 그거를 유추를 할 때 예. 전체 산수 팔자 명식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고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간을 보고 하는 게 나아요? 아, 다 봐야죠. 전체적으로? 예, 예. 일간만 봐갖고는 오류가 너무 많아.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부산에 이제 기라성 같은 대가들 다 만났을 때, 예, 거의 일관된 이야기. 팔자를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본다. 이런 거 내가 쭉 설명드리죠. 다 봐야 돼. 팔자 8개를 다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팔자를 봤는데 목기가 너무 약한 거야. 목이라는 게 갖고 있는 오행의 속성은 뭐냐면 사회와 소통을 한다는 거, 목기거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명예적인 속성이나 성격적으로 밝고 명랑함, 이게 다 목이죠. 그럼 그걸 성명학적으로 목의 기운을 보충해줘요. 오행학적으로, 오행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명학에서 보면 목기가 가장 강한 성씨를 이걸로 봐요. 동자를 보거든. 목이 약하면. 근데 이 동서남북에서 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 커요. 이 방위를 볼 때 동쪽에서 1등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동력동자를 차남한테는 안 쓰는 거예요. 차남이 동력을 써버리면 형을 눌려버린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제 검증해보죠. 많아. 그런 사례가. 그래서 용 선생이 팔자 볼 때 무조건 이걸 쓰진 않아요. 장남한테는 써도.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뭐 이런 거죠. 이름이 갑수. 갑 1등이죠. 보통 이런 이름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장남이에요. 예외 없음. 그리고 갑 이런 게 삐찍고 올라오는 기상이 크잖아요. 아이고, 아이가 고집이 참 세겠네. 백발백중입니다, 이런 거. 이름만 봐도 탁 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 예전에 왔던 손님이 용용자에 용자 어디 쓰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용의 구름운이야. 용이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배 타는 사람. 구름을 둥둥 용이 타고 다니까 뱃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이름대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사해 만리를 돌아다니까 가정 안정이 안 되는 기라. 이름대로 삽니다. 말해줄게.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선생님 나한테 해라니까. 열매실자죠. 열매실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실을 맺어서 떨어진다는 속성 때문에 아픔을 상징해. 그래서 열매실자를 쓰면 외로운 상처가 있네. 그게 보통 부부의 백년해로가 잘 안 되는 게 열매실자예요. 최진실, 이경실, 이성실. 성실이 예, 이성실, 그 아나운서 있어요.
이런 것도 예외가 없고 뭐 많아요. 뭐 그 연꽃 연자 이런 것도 연꽃이 예쁘게 핀다는 것도 외롭다는 뜻이거든. 그게 조혜련. 아. 이또 조혜련 씨 또 전화 오는 거 아이가? 이게 아무 이야기네. 잠시만. 좀 이따 쉬다 하겠습니다.